네, 최근 그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 되게 이슈여서 이에 관련된 기사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2024년 6월 16일 기사가 나왔고요. 20억 후반 아파트도 종부세 내지 않는다. 대통령실 입장도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됐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는 2005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인데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만 납부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2005년부터 이제 20년 정도 흘렸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이 흐르는 동안 주택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산층도 종부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고, 이번 정부의 공약이었어요. 종부세 폐지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벌적 이중과세, 공평과세 등 대립이 극명했던 종부세를 두고 정부, 여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도입 19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그 보수 정권일 때 완화되고 진보 정권일 때 규제가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도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대 15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종부세를 납부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의 정책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0년 정도가 흘러서 지금 15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범한 중산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종부세를 낸다는 거는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택시장 역시 이 같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호재로 인식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종부세 때문에 좀 내 집 마련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거죠.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아예 종부세 자체를 없애는 게 옳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제도는 유지하되 큰 틀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기준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를 내지만 기준을 올리면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겠죠. 일반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 금액이 낮아요. 혹은 집이 2주택 이상인데 뭐 3억짜리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총합이 9억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초고가 1주택 보유자, 한 30억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 나는 3주택에 있는데 한 채당 10억이야. 그럼 총합이 3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만 종부세를 물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똘똘한 한 채 가속화, 한 채이긴 한데 이 한 채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몰릴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지난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 종부세율을 낮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금액이 매매 금액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이라고 해요.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정한 금액이에요. 이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근데 공시가격은 1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언급한 대로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처럼 최상급지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종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 기준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일 때, 즉 시세가 20억 원인 아파트가 이제 공시지가가 12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억 정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종부세를 안 내요. 근데 개편을 기본공제를 15억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시세 25억 원 이하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만 종부세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본 공제 금액이 20억일 때 시세 20억 원 후반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두 개가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개편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시세가 22억 원이에요. 시세 22억 원은 공시지가가 올해 이제 13억 7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그럼 종부세를 1년에 45만 원 낸다. 근데 개편을 하면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왜냐면 기본 공제 금액이 15억으로 늘어나니까. 따라서 정부가 사실상 폐지 취지에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기본 공제 금액을 어디까지 올릴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계속 상향할수록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줄어들겠죠.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로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강남 3구 중심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강남 3구에서도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그 아파트들을 사면은 1년에 한 번씩 종부세,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 아파트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허들이 낮춰지는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존보다 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종부세 폐지로 나오자 강남 똘똘한 한 채 바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6월 9일 기사고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 집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집값만 더 오르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집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집의 가격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밸리 소초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죠. 전용 5구 24평은 지난달 9일 3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해당 면적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입주를 한 단지거든요. 입주 초기에는 2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제 9개월 만에 2억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을 앞둔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지난 4월 17일 2020년 11월 기록한 최고가 그때 이제 31억 5천만 원에 이제 팔렸는데 이 가격보다 무려 16억 1,500만 원이 뛴 47억 6,5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48억 원에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아직 종부세 폐지가 진행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완화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 주요 단지는 이미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1년 말, 22년 초 가격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21년 말에서 22년 초 가격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이었어요. 이 이후로 하락장이 시작됐죠. 하락장이 시작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강남 서초에서 똘똘한 한 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의 가장 높은 가격을 이미 회복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17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25억 8,135만 원으로 전고점을 찍은 21년 26억 949만 원에 99%를 회복했다. 반면 노원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가격 회복 속도가 늦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금 다룬 내용이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종부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서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환수해 나간다는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 현재 시세가 예를 들어서 4억인데 지금 2억에 살고 있어요. 현재 시세대로 전세 금액을 높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금액의 5%만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근데 1회에 한해서 2년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한테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는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의 가격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물론 서울 내에서도 입지에 따른 가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5분위 배율이 뭐냐면 서울 상위 20% 아파트 가격,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겠죠. 하위 20% 아파트 가격을 나눈 비율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양극화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최근 2년 동안 가장 수치가 높아요. 상위 20% 가격과 하위 20%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다만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부세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적용 금액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같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높이는 그런 정도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같은 부동산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의 의견도 마지막 문단과 좀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종부세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종부세를 바꾸더라도 종부세 기준이 낮아지더라도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주택을 매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책과 같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럼 이런 경우는 부동산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는 걸 방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후에는 더 강도 높은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오겠죠. 제가 이 기사의 댓글들을 좀 봤는데 종부세가 완화되면 집값이 오를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종부세가 3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냈음에도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싸졌거든요. 근데 3년 전에는 아파트를 살려고 영끌하고 돈도 빌리고 지금은 가격이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잖아요.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부동산 흐름이 상승 기조로 갈지 하락 기조로 갈지 이 흐름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종부세 폐지가 트리거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종부세와 관련한 뉴스 기사를 분석을 해봤는데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뉴스 기사를 보시면서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 혹은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콘텐츠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공부해서 즐거웠습니다.